네,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톱 뉴스부터 이렇게 쭉 같이 오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같이 있어주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제가요? 네, 의자도 없는데 어디 앉아서 있으라고. 여기 밖에 서 있으라고. 감독님들이 서 계시니까 저는 네. 이제 방해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이 시간 그럼 열심히 또 해주시고. 예, 마지막까지 털고 가는 걸로 할게요. 예, 그럼 근데 진짜 밖에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심각한데 맞아요. 어떻게 글로벌 경제와 증시도 이렇게 또 여기에 동조가 되나 모르겠어요. 답답한 거 있잖아요. 진짜 꽉 막힌 정말 숨쉬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안 보인 건 아닌데 안 네. 보일 듯 하면서 뿌여니까 속에 답답한 게 여기저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게 그게 투심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투심에 이제 잠깐 이제 다 같이 앓는 소리를 하다가 또 결국은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타내면서 또 결국은 해피엔드로 가지 않나. 어떤 게 그 출발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20위부터 시작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예. 자, 오늘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HSBC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포메로입니다. IMF 이은 OECD 성장 전망 깎기 경쟁, 유로존, 중국 핑계 댔는데 PMI는 다른 톤을 내비치고 있다. 역발상, 경기 부양 구실 제공한 것은 희망적이다. 이번에 OECD 전망에서 사실 저는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제일 먼저 찾아봤는데 중국이 올해 이제 6.0에서 6.5 구간으로 제시를 했는데 OECD에서는 6.3에서 6.2로 지금 깎았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얘기하는 6.0에서 6.5지만 6.2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망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일치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글로벌 성장이 이제 3.5에서 3.3으로 올해 둔화된다고 한 근거로 지금 브렉시트를 둘러싼 뭐 여러 가지 잡음들, 그리고 유로존의 다시 경기 재둔화 가능성, 그다음에 중국의 성장 둔화 이런 거를 핑계로 댔는데 PMI를 보면은 약간 들쑥날쑥하지만 그래도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확장 국면에 머물려고 하는 그 탄성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OECD는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러니까 잘 대처하면 나중에 다시 올려줄게. 근데 저는 OECD가 유로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릴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비상사태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와서 OECD가 이렇게까지 강력했던 적이 있나 싶어요. 좀 이번엔 수위가 높고 조금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압박하는 게 좀 조금 있는 것 워딩이 같아요. 셌죠. 네. 그런 만큼 이제 ECB는 보다 과감한 바주카포를 좀 준비하고 있고 결국은 또 시장이 승리할 것이다. 시장이 남는 장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은 할 수 있죠. 이게 특히 유로존 중에서 독일은요 성장 전망을 1.6에서 0.7로 반토막을 쳐버렸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올해 0.9% 성장 전망에서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을 전망해가지고 지금 유로존은 완전히 뭐 된서리를 맞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ECB의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이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TLTRO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 또 해보기로 하죠. 뭐. 네, 경기 부양의 구실이 된 걸까요? 자, 오늘 밤에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가 나오는데 예. 마침 ECB가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거 읽어보고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레모그뱅크 플로시안 했습니다. ECB 중기 아닌 단기 전망 하향할 듯 은행권에 3,800억 유로 저리자금 공급이 전망된다. 오늘 2020년 6월 만기 출구 전략은 무기한 연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번 얼굴도 그렇고 약간 이름도 플로리안 약간 자웅동체의 느낌이 없지 않은데 예, 소수 취향을 뭐 우린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라라랜드 느낌도 나지 않으십니까? 랄라랜드 느낌 없나요? 라이언 고슬링이요? 예, 아, 그래요? 아니에요? 뭐 외국인들 다 잘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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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ECB가 중기 전망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단기 전망 그러니까 올해 전망을 좀 하향하면서 그래서 지금 재정 부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설 것이라는 거고 지금 이제 TLTR로 예상되는 규모가 3,800억 유로고 우리 돈으로 하면 485조 원. 이거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엄청난 규모죠. 네. 사실은 LTRO가 한동안 이제 마리오 드라기의 어떤 이제 자기의 유행어였었는데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에서는 왜 QE,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라는 걸 썼고 그다음에 ECB에서는 OMT, Outright Monetary 이걸 썼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권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TARP, 부실자산 이제 정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유로존은 LTRO를 또 썼는데 이번에 나올 것은 TLTRO라고 해서 LTRO 앞에 T, 타겟티드를 붙여가지고 특정 자산에 대한
단기 대환 대출 자금 공급인 거죠. 그러면 특정 자산에 집중되니까 그 효과나 이런 게 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지금 이제 유로존에서도 네. 약간 은행권도 옥석을 지금 가려야 되는 상황인데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워낙 금융위기 때 세게 터져가지고 지금 아직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영국하고 또 이제 프랑스 쪽의 은행권은 아직까지는 견실하고요. 그다음에 독일은 뭐 워낙에 이제 그동안에 다이어트를 잘해서 도이체방크만 빼고는 또 괜찮고. 근데 이탈리아, 스페인 요쪽, 포르투갈 요쪽 은행들이 뭐 산탄데르나 뭐 많이 타격을 받아서 쉽지가 상태가 않아요. 지금 예. 아직도 안 좋아가지고 뭐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왜 되게 나라 분위기는 자유분방하고 이제 남녀간의 남녀 상열지사가 막 이제 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막 그 영화에서도 막 미화되고 이런 환경인데 여기는 그래도 옛날에 한번 옛날식 양적 완화 잘못 썼다가 사람들이 막 그 폭동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은행권은 의외로 재정 자립도와 건전성이 높아요. 그래서 옛날에 시민혁명 일어나가지고 은행가, 뱅커들을 막 그 단두대에 세워야 된다고 하고 한번 난리 났었거든요. 루이 13세 때. 그래서 프랑스 은행은 뱅크자 방크가 안 들어가요. BNP 파리바. 아 그렇네요. 네.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다음에 뭐 프랑스 은행들 뭐 다 보면은 방크가 안 붙어요. 예. 그 그래서 이제 뱅크라는 학습 이름 효과가 자체가 있네요. 프랑스에서 한때 되게 혐오의 아이콘이었어가지고 예, 크레딧 아그리콜 뭐 이런 거. 그래서 크레딧.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회해서 멘트를 사용하는군요. 자 그러면은 출구 전략 무기한 연기된다 이 부분도요. 그러면 마리오 드라기는 네. 떠날 때까지 네. 인상 한번 못 해보고 떠나게 되는 건가요? 마리오 드라기 이제 골드만삭스 채권 디비전 대표 출신인데 네. 뭐 골드만삭스의 어떤 그 캐릭터를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친시장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케인지안의 좀 부작용을 먹고 자란 어떤 그 로스차일드의 수식어 가지고 한 5개 정도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단 이번에 공급되는 TLTRO 자금이 내년 6월 만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기가 되면은 또 한 번에 다 상환을 받으면 또 한 번 유동성 경색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기는 되더라도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브릿지론을 제공한다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ECB가 금리 올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딱 차단하는 중립적인 어떤 스탠스로 가는 출구 전략마저도 결국은 내후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ECB도 인내심 또 계속 얘기해야겠네요. 참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 2008년도, 2009년도 그 금융 위기 때 얼마나 빵꾸가 진짜 심하게 났길래 저렇게 돈을 때려 부어도 진짜 그 정말 물이 빠진 아니, 무게가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말이 좋아서 골딜락스죠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 물가라는 거는 사람의 혈압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기운이 없고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면 이거 진짜 그 사람 몸이 잘못된 거예요. 흡수가 돼야지 경제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 조금 변화하면서 그러니까요. 정상화될 수 있을 아니 물론 텐데요. 고혈압도 위험한 거지만 저혈압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저혈압이 더 위험하죠. 근데 지금까지 거의 하루 3끼를 생일처럼 먹어. 근데 계속 몸이 말라가지고 한민관이야. 부족해. 이거는 좀 한민관 씨한테 죄송합니다. 네. 요거는 좀 몸이 너무 좀 그러니까 허약해가지고 좀 건강한 상태가 체질 아닌 개선이 필요하다. 이건 거라는 영양분만 거는 때려 넣어서 될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오늘 ECB 어떻게 나올지 좀 네, 궁금하네요. 네, 자, 이 지켜봐야겠네요. 규모보다 클지 어떻게 타겟이 나올지 네.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 내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자 위안화 약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자,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라보뱅크의 마이클 에버리입니다. 최근 위안화 약세에 더욱 집착하는 정황이 나타났다. 양회가 공개한 경기부양책 채권 매입 위주, 인민은행 민간기업 공급 자금 30%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요번 이제 표정이나 이런 분위기를 봐서 명민준 앵커가 한 20년 뒤에 40년. 40년. 관리 잘할 거니까 우리 그러네요. 앵커는. 40년 뒤에 얼굴 표정하고 되게 구상도 비슷하고 그렇네요. 라보뱅크의 씁쓸하십니까? 아니요 뭐 마이클 에버리 이름도 약간 마이클하고 밈해, 괜찮을 밈.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분 하신 말씀이 그저 팩트에 좀 집중한 것 같아요. 오늘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0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갔다. 네. 거기에는 위안화의 어떤 인위적인 약세가 배경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중국은 이 위안화 약세를 접을 생각도 없어 보이고
순식간에 바뀔 것 같지도 않은 게 양회에서 이번에 그 공개된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인민은행에서 시중에 이제 채권을 매입해 주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식인데 인민은행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공급 자금이 30% 올해만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니까 위안화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뭐 집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중국은 재정 부양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9회 말까지 왔고 이제는 뭐 재정 정책 아닌 뭐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든지 인민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위안화 가치가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은 진짜 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키를 놓아버리면은 이제 정부가 또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절대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은의 고민도 그러면 깊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금리를 쉽게 올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 또 너무 다른 나라들이 내려가면 원화 가치도 사실은 조금 불안정하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지금 OECD에서 하향해놓은 이런 상황에서 괜히 원화 가치만 올라가서 지금 도대체 좋을 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인위적으로 또 원화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또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다고 또 협박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환율 전쟁이 들어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이 환율에는 시소 이론 뭐 그다음에 지각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으로만 놓고 환시만 봤을 때 미국, 중국, 한국이 이렇게 약간 3차원 지각판이라면 여기가 서로 내려가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는 안 건드리나요? 이제 그거를 네. 강제 조항으로 넣는다 만다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지금 결국은 답보 상태에 또 빠진 걸로. 그러니까 폼페이오도 퍼펙트하지 않으면 take it or leave it에서 우리는 그냥 leave it이다 하고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도 미국이 너무 원칙적으로만 얘기하고 중국의 어떤 문화라든가 어쨌든 중국이 처한 상황 같은 특이성을 이해 못 해준다 이러면서 지금 결국 그 이면에는 지적재산권 뭐 이런 게 아니라 환율 문제가 지금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근데 이게 성명서 상에서도 미국은 되게 디테일하고 분명하게 언어로 풀어서 쓰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항상 이게 그냥 문화라고도 볼 수 있을 거다. 항상 모호하고 항상 구체적이지 않고 큰 틀에서 왜냐면 그렇죠. 온신의 폭을 남겨두는 게 정책의 또 방향성이니까. 관시 이런 문화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약간 뭐 정찰제 이런 거라면 이제 중국은 약간 용산식으로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예. 시가. 어디. 시가. 예. 그러니 광어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좀 네. 힘든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상권으로 따지면 백화점과 노량진의 대결에서 과연 전통시장과 승부가 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같이 합심을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 그런 일은 느낌일까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자, 근데 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압박을 가했다고 하잖아요. 증시 봐, 증시 이거 빨리 타결해봐라고. 아니 지금 갑자기 상황극. 예, 너무 그랬나요? 다음 거 읽어보고 깔끔하게 진행을 할게요. 요즘 제가 구연 동안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서. 자, 구연동안. 골드만삭스의 구연동안 크리스찬 뮬리 그리스만입니다. 트럼프 랠리 앵콜 요청까지 사실상 종료. 취임 첫 크리스마스 주식 사기 좋은 기회. 현 주가 12개월 금리 동결과 2년 안에 인하 반영한 것이다. 사실 네, 되게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증시. 그 MB가 네. 코스피 3천 간다고 한 발언 이후로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주식을 사라고 자기 애널리스트인가요? 이거 사실은 그거 외식 보셨어요? 이해관계 충돌. 예. CNBC를 틀어놓고 계시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 방송을 그렇대요. 분마다 체크하면서 그거 보시면서 이거 왜 안 올라가냐? 지금 휴전했는데 반응이 어떠냐 하면서 아시아 시장도 반응 보고. 사실은 우리 옛날에 그 대통령 선거 경선할 때 안철수가 이제 자기 그쵸. 주식하고 집은 어쨌든 이제 안랩. 신탁으로 맡긴다고 했는데 미국은 그것까지는 내가 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진짜 돈도 많으면서 돈도 좋아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첫 크리스마스 국민 담화에서 주식 사기 좋은 때입니다. 이거는 너무 영업 냄새 너무 나. 그러니까 좀 그랬는데 어쨌든 그 지금까지 온 게 다 트럼프 랠리였는데 원래 이제 작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트럼프 랠리 이제 끝내. 그리고 이제 막을 닫았는데 사람들이 앵콜 해가지고 그 요청까지 와서 지금 3월달 초까지 왔는데
앵콜까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더 앵콜하면 아유 저 진짜 눈치도 없이 하고 화를 이제 근데 낼 그런 건데. 거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그 콘서트 같은 데 가면 원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아직도 마이크 여기 네, 약간 원해요? 한 번 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앵콜 얘기하니까 옛날에 진짜 친구들이랑 소주 3병을 먹고 롯데월드 야간 개장을 갔는데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근데 끝날 시간이어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앞에 탄 사람들이 한 번, 소주 3병 먹고 롤러코스터를 3번을 돌린 다음에 탈진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어쨌든 아, 롯데월드가 앵콜을 할 때면 언제 때요? 80년대. 80년대는 있지도 않았어요. 자연농원일 때. 자연농원. 때. 어쨌든 근데 현재 주가도 이게 미친 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봐서는 올 연말이 아니라 내년 3월까지도 금리 인상에 절대 없을 거. 인하까지 반영을 한 그다음에 거라네요. 2년 내로 금리가 인하되는 것까지 반영한 정도의 주가라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좀 미쳤다고 봐야 심하다. 되겠죠. 너무 심한 거죠. 네. 지금까지 뭐 트럼프 랠리였는데 뭐 또 갈지는 사실은 조금 이건 그러게요. 의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예. 예. 짧게 GMF 볼게요. 선임연구원 로라 로젠버그입니다. 북한 얘기인데요. 대북 제재 체벌 아닌 미국 보호 목적이다. 오바마 당시 이란 제재에 비하면 이 정도는 양호하다. 북도 핵포기 대가 하드 커런시 활용 가능. 이름은 외국분인데 약간 한국분처럼 생겼어요. 그렇네요. 양희은 씨가 쓰는 안경테를 또 착용했고 근데 지금 이제 이걸 보면 워싱턴의 시각을 알 수가 있는 게 대북 제재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체벌이 아닌 그러니까 북한을 퍼니시먼트가 아니고 미국을 보호하려는 목적이고 오바마 때 이란 제재한 거에 비하면 온화하다. 결국은 이란 제재해가지고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어쨌든 잘 화해가 됐지 않냐. 그래서 요 인터뷰 내용만 봤을 때는 제재를 쉽게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 해제 후 핵포기 이런 거는 이제 워싱턴의 시각으로 없는 카드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북한도 핵 포기 대가로 하드 커런시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제 활용.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저 이제 쫄았네 막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려면 야 우리가 제재 완화를 얻었잖아 이렇게 해서 니네도 그렇게 활용해라는 전형적인 미국적 시각을 드러낸 인터뷰 인터뷰였다. 내용이었다. 끝. 끝. 오늘 OECD부터 뭐 트럼프 랠리에 대한 이야기, ECB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월가 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예, 소장이었습니다. 안 돼요? 그만. 예, 소장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